여러분, 금리가 발작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 발작이라는 것은 사실 갑자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요, 어쩌면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입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1.5%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6350%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7.07%나 올랐습니다. 7.07%.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두고 금리 발작이라고 하거든요. 금리 발작. 근데 이렇게 금리가 발작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발작 수준으로 일어나면요, 대한민국의 금리도 발작 수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 넘어섰습니다. 2.09%예요. 지금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해요. 13년 만에 최고치. 이것도 마찬가지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입니다. 제가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또 한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게 금리의 표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표준이 되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요, 은행채는 어떻게 발행을 할 거냐, 회사채는 어떻게 발행할 거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은행채가 어떻게 발행될 거냐, 당연히 지금 2% 이상으로 발행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요. 2% 이상으로 발행되면 대출금은 또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은행이 은행채를 발행을 해서 그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대출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채의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지금 신용대출이 3% 수준이잖아요.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3%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발작이라고 했잖아요. 갑작스럽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은요, 경제에서는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나쁩니다. 경착륙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갑작스럽게 올라가면 부채를 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B2나 영끌 입장에서는 이자감리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자감리라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0%인데 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대출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저한테 전화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기준금리라는 것은요, 은행 간의 금리예요. 은행 간의 금리. 은행과 은행이 돈을 주고받고 했을 때 적용되는 금리라고 보면 되고요. 국고채 금리는요, 이게 이제 시장금리의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금리의 기초. 국고채라는 게 채권 중에서 핵심이잖아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쉽게 말하면 굉장한 안전자산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는 그 국고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가진 기관이나 은행이나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이런 나라들이 외환을 갖고 있을 때 그 외환을 가지고 각 나라들의 국고채를 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국고채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시장에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은행 간의 금리가 아니라. 그러면 국고채가 예를 들어서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이 많으면 채권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게 폭이 크고요.
반면에 금리는 더 많이 줘야지 사갖고 갑니다. 그래서 나라의 어떤 채권이 시장에 나옴으로 해서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할인율이 높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여기에다가 금리는 더 주게 되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기준이 그 다음에는 은행채도 발행을 할 거 아니에요. 은행채는 금융기관의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고채보다는 덜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이자도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10년물 국고채 금리보다가 은행채의 금리가 더 많습니다. 예, 더 비쌉니다. 그러면 은행채를 발행하고 나서 그 돈을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2.09%인데 은행채는 한 2.5% 된다고 쳐요. 뭐 그 정도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2.5%면 난 대출할 때 예대 마진까지 빼야 되잖아요. 예대 마진이라는 것은요. 예금과 대출 사이의 금리 차예요. 은행권의 이익이죠. 그죠? 예대 마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적어도 2.5%에 빌렸으면 적어도 3.5% 이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신용도에 따라 또 대출도 다 다르겠죠. 또. 그러면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금리는 점점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금리 발작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국고채 발행이 점점 늘어납니다. 특히 미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국고채 발행은 또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1조 9천억. 우리 돈으로 하면 2140조입니다. 이거를 풀겠다는 거예요. 예. 각 가정마다 성인 1인당 뭐 158만 원인가요? 예. 1,400불을 주니까 1,400불을 주기로 했고요. 실업수당에서 9월까지 300불을 더 얹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돈은 엄청나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조 9천억에 해당되는 게 채권 시장에 점점 나온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은 그만큼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금리는 또 시장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공급 과잉이 되면 채권은 싸지고 금리는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한민국에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은 이미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까지 올라가거든요. 소비자 물가가. 그런데 이게 소비자 물가가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2%를 넘어설 거다 하는 게 대부분의 전망이에요. 그것도 올해 안에. 심지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우리 같으면 중앙은행이죠. 여기서도 물가 2% 오르는 거 용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2%가 넘어서 2.5%, 3%, 4% 올라가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긴축을 써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쁜 인플레이션이 지금 많이 오고 있잖아요. 나쁜 인플레이션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서 물건값이 올라가는 굉장히 나쁜 인플레이션. 소비의 주축인 가계가 소비를 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나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나면 2% 이상이 올라가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금융당국이 나는 금리 인상 안 하겠다. 2023년까지 안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2%가 넘어서면 무조건 금리 인상합니다. 그렇게 금리 인상했을 때 부담은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연끌 비투인데 그 연끌 비투가 가계부채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작년 말까지 보면
1726조예요. 대한민국의 명목 GDP가 1919조였습니다. 작년에. 거의 따라옵니다. 여기다가 자영업자 부채까지 포함을 하면 가계부채면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자영업자 부채도 지금 적게는 450조, 많게는 가계부채하고 다 합쳤을 때는 엄청납니다. 거의 2천조 가까이 됩니다. 2천조 가까이. 이렇게 됐을 때 영끌한 사람들, 비투한 사람들 버텨낼 수 있을까요? 특히 말입니다. 요즘 비투한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판판이 깨지고 있는 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디폴트 선언할 나 못 갚아 이렇게 되면 진짜 심각한 양상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가 비투한 사람들, 영끌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간으로 지금 점점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이게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처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언제나처럼. 빚은 채소로 지는 게 좋다. 물론 빚은 자산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내 능력에 벗어난 빚은요. 그것은 빚이 아니라 독입니다. 독. 빚에 짓눌려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 저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가 빚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된다. 기준금리가 0.5%라고 해서 너무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가볍게 보다가는 순간적으로 한 방에 당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다시 또 드립니다.